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한 노부부가 심리학자를 찾아가 자신들의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삶에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은 가정부와 집사가 해결해 주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아하는 꽃을 가꾸며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노부부의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부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꾸는 아름다운 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던 노부부는 심리학자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마을 여기저기 현관 앞에 꽃을 심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심리학자를 찾아간 노부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땐 처음이에요. 아침에 현관을 나가보면 직접 구운 쿠키, 손으로 만든 목도리 등이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작지만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심리학자는 밝은 표정으로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누군가와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 곁으로 아름답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홀로 설 수 없다. 스스로 사랑을 채우고 이를 베푸는 것. 그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은 아름답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9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오후부터 밤사이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10일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9일 예상 강수량은 함남 5에서 30mm, 평안도 함북 5에서 20mm, 황해도 5에서 1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제대 군인들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의 정량소, 즉 노동자 휴양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공장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학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의 한 기계공장에 새로 배치된 제대 군인들이 머물 곳이 부족해지자 당국은 공장, 정량소를 숙소로 개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량소에 침상과 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정량소는 노동자들이 휴식과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만성적인 주택난으로 인해 최근에는 제대 군인들의 임시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대 군인들이 배치될 숙소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규모가 큰 공장이나 기업소에는 합숙소가 있지만 이미 몇 년 전 제대해 배치된 군인들 가운데 집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새로 전역한 군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공장이 노동자와 제대 군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체제였지만 현재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제대 군인들은 스스로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이 있는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는 방식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숙소 개조 비용까지 공장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공사를 무조건 끝내라고 지시했으며 공장들은 시멘트와 목재, 벽지 등 건설 자재를 직장별로 나눠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없는 자재를 어디서 구하라는 것이냐, 제대군인 주택 문제까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이 안정적인 거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북한의 심각한 주택난과 경제난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돈주, 즉 자산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애국미 헌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애국운동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애국미 헌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이라기보다 당국과 지역 조직의 요구에 따른 압박이라는 설명입니다. 애국민은 원래 북한이 토지개혁 이후 국가에 쌀을 바치는 것을 충성과 애국의 상징으로 선전하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인민방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돈주들을 찾아가 돈만 벌지 말고 좋은 일도 하라며 헌납을 요구하거나 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주들 역시 이를 거절할 경우 세무단속이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산시의 한 돈주는 최근 중국 돈 5만 위안을 애국미 명목으로 바쳤으며 이후 다른 돈주들도 쌀과 옥수수를 구입해 헌납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국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돈주들은 애국미 헌납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나 보험처럼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인민반을 통해 애국미 헌납 지시가 자주 내려오고 있으며 지역 간부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헌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애국심을 강조하며 헌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재정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이 결국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며 이른바 4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에서는 원래 정기학습을 통해 민족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교양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습에서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남의 도움을 받아 잘 살아보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며 외부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가의 힘이 강해진 것은 자력갱생 노선을 지켜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과 지방공업, 공장 건설 등을 자력갱생의 대표적인 성과와 선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있으며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들조차 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힘만으로 이뤄낸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만 외세에 기대지 말고 자력갱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4대주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외국의 지원과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라고 꼬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학습이 반복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과 민족자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선전 내용 사이의 차이를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서울의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비롯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시작이 되었고, 원인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섰음에도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은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규명과 진상조사, 그리고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한 표가 제대로 보장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취재와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참가 인원은 시간대에 따라 수천 명에서 최대 3만 명의 규모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1만 명에서 3, 4만 명의 수준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장 분위기는 기존의 정치 집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단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게릴라식 참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부정선거도 의혹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또 현장에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지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간식과 생수를 나눠주고 핸드폰의 보조 배터리와 응원 물품을 서로 자원하는 등 질서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모습들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을 담은 목소리 함께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도 들려드립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잠실 7동 개표소인 이곳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시위 사흘째 3만 명 넘는 시민들은 개표소 출입구를 둘러싼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는 지난 5일 잠실 7동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뒤 시작됐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년층,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면서 그냥 댓글로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핸드폰 속에서만 이제 분노를 표출했는데 지금 사태에서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다 같이 힘써주는 게 옳다 생각해서 이번에 6월 3일부터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음료수 등을 나누고 직접 만든 재선거 팻말을 들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는 구호는 외치지 말고 참정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 만큼 선동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어준 게 아닌데 정말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비교적 조용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편 개표소에 고립됐던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대부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선관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잠실 개표소 봉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을 훼손시킨 선관위의 책임, 모든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고 공정을 중요시 여기며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진정 누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준 것이 투표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국가 운영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 투표권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함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는 중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산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달려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까지. 9470kHz